안녕하세요. 자, 화학 최종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심화 과정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축약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는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또 더 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게요. 예. 자,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은요, 일단 주기율표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있을 텐데, 네. 30번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얘들의 네이밍은 반드시 다 알기를 바라겠고요. 수헤립의 봉탄질산, 플레나마, 알교인황, 여마크카, 스티바크망, 페코니쿠즌까지 가는 어떤 전자배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반드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 2블록이 다 뭐가 되어 있나 여러분? 1블록, 2블록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다 NS1에서 2까지 가는 파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요 3블록에서 12블록 여기까지 3에서 12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N-1이었죠. N-1의 뒤에 1부터 10까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로뮴이 실제로 최대 산화수가 얼마예요? 여러분 6 플러스가 되고 바나듐이 5 플러스, 망가니스가 7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철은 8이나 오스뮴도 8 플러스까지 가거든요. 전부 각자 족이죠, 족. 그래서 전이금속 안에서도 당연히 족이 있기 때문에 각 족에 해당하는 것들이 원자과 전자의 역할을 하긴 해요. 여기 크게 저희가 중요하게 안 봤을 뿐이지. 자,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분이 전부 다 NP1에서 얼마까지예요? 오케이, 6까지. 1, 2, 3, 4, 5, 6.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번엔 F오비탈이겠죠? F오비탈. 그래서 이 부분은 N, F오비탈. N-2죠. N-2. 두 개를 빼야겠죠? 얘들은 N-2의 F1에서부터 어디까지? 14까지 해당하는 쭉 다 채워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번까지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정도 B, C, 개, 이 정도까지 해당하는 게 준금속이죠. 준금속. 이 부분이 준금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금속의 오른쪽 위가 비금속, 왼쪽 아래는 금속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아마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각 족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1족 알칼리 금속이죠. 2족 알칼리 토금속, 전이금속으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족, 13족이죠.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이 각각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젠, 비활성 기체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미가 되신다면 이 정도까지는 물론 각각에 대한 게 아마 원자 번호가 주어지겠죠. 갈륨, 저마늄, 그 다음에 비소라든가 셀레늄이 나왔을 때 각각 얘네가 몇 족 원소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자 화학결합에 해당하는 종류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누구로 결합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죠.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고, 금속결합은 금속끼리 해당하는 결합이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예외적인 게 있다 그랬죠. 그죠? NH4Cl처럼 전혀 누가 없어요, 여러분. 비금속밖에 없지만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극히 이런 아주 극한적인 부분 빼고는 금속과 비금속을 갖다가 나누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시 공유결합에는 근데 결정이 크게 두 개 있죠. 원자 결정과 그다음에 분자 결정이 있어서 뭐를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종류로 따지면 원자 결정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원자 결정 누구 있어요, 여러분? CSI. 로 되어 있는 것들. CSI, 그 다음에 SiC 같이 있죠. 그리고 SiO2 정도. 이 정도쯤에 해당하는 원자 결정은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소, 규소,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나 또는 탄화규소, 카보런덤이라고도 하죠. 이런 애들은 원자 결정이에요. 왜? 분자 결정은 너무 많아요. 그죠? 물, 이산화탄소 또는 DNA 등등 전부 다 분자 결정이니까 분자 결정을 다 외우는 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원자 결정은 몇 개 안 되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고 가장 높습니다. 가장 낮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죠? 녹론전과 끓는 점이 가장 높게 되어 있는 게 원자 결정이고 녹론전과 끓는 점이 가장 낮게 되어 있는 게 분자 결정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 이온 결정이랑 금속 결정은 그 사이쯤에 해당합니다. 이온 결정으로 높은 거는 누구예요, 여러분? 산화 마그네슘이라면 굉장히 높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리나카루바, 루비듐까지 갖고 그 다음에 이러면 높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RBI 정도 되면 아이오디나 세슘, 아이오디나 루비듐 상당히 낮을 거예요. 금속 결정도 굉장히 높은 텅스텐이라든가 철 등등이 있겠지만 상당히 낮은 또 누구 있어요, 여러분? 루비듐이나 세슘, 프랑슘 이런 애들은 상당히 낮아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범위가 좀 있죠. 자, 전기 전도성은 일반적인 고체일 때에는 누구만 전기가 통해요? 맞아요. 금속만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금속만 전도체가 되겠죠. 도체. 하겠지만 액체일 때 통하는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액체. 액체일 때는 누구랑 누가 통해요?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이 통한다. 그냥 뭐 대표적인 예로 여기다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는 뭐 소듐 클로라이드 정도, 금속 결합은 뭐 철 이렇게 될까요? 이러면 각각 언제 전기가 통하는가라고 하는 걸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자, 한편 하나 더 가서 누구일 때 통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 때? 그럼요. 얘네들이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용액. 수용액일 때 공유결합 전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예. 이온결합, 분자 결정은 대부분 안 통합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 통하는 게 있으니 예외. 누가 예외죠? 네, 여기 예외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전해질. 전해질 그러니까 너무 두루뭉술하네. 누구랑 누구? 그렇죠. 뭐 HCl 같은 산, 암모니아 같은 염기가 들어갑니다. 다시 두고 HA골이라든가 암모니아골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애들은 물에 녹아서 어느 정도 전류가 통할 수 있어요. 뭐 굉장히 세게 염산처럼 아주 세게 전류가 흘러갈 수도 있고 아모니아나 뭐 아세트산처럼 약하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전해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있는 애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온 결정은 수용일 때 전류 통합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으니 누구는 안 돼요, 여러분. 예외 앙금. 앙금을 만들면 이제 전류 안 통하겠죠. 실버 클로라이드, 뭐 AgCl이라든가 또는 뭐 BaSO4, 뭐 바륨 설페이트 등등 하는 것들은 전류가 안 통해요. 자, 금속 결합은 뭐 수용에 전류가 통할 리가 없죠. 물에 녹을 리가 없는데. 그죠? 물론 소듐이나 포타슘 같은 걸 물에 녹여. 녹이는 게 아니지 사실. 물하고 반응해. 수산화 소듐, 수산화 포타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통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용액에 대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는 건 전해질이 됩니다. 전해질. 이것도 전해질이에요,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도 전해질이고 산하고 염기도 전해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분석해보는 방법, 태우는 겁니다. 이것도 뭐 간간히 여러분 저희 평가 요소에 들어가죠. 탄화수소를 태웠을 때 누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물질을 알아보면 조성을 알 수 있어요. 자, 탄화수소를 한번 태워볼까요, 여러분? 탄화수소의 연소식이 누가 될까? C가 만약에 A계에 있고 H가 B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몇 개 필요할까? 산소는 A 플러스 4분의 B만큼 필요할걸요? 이게 산소예요. 자, 왜 되는가 보려면 이산화탄소가 ACO2 생기니까 요 O2, AO2 그대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얼마 생겨요, 여러분? 물이 2분의 BH2O만큼 생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산소가 있겠죠. 산소가 O2로 돼 있으니까 4분의 B만큼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탄화수소. 물론 탄화수소가 아니라 이제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C, A, H, B, O, 뭐 C, 그 다음에 N, D, S, 뭐 이렇게 되는 걸 태우면 그때는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죠? CO2도 나오겠지만 H2O도 나올 거고 뭐 산소야 타지 않겠지만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질소의 산화물이 나오겠죠, 그죠? 뭐 NO2나 NO3 등등등. 황도 뭐예요, 여러분? 황에 대한 어떤 산화물들이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연소법은 태워서 이런 애들이 각각 몇 그램씩 나오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내면 거꾸로 얘들의 조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그냥 이산화탄소의 조성을 알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렇게 마그네슘 클로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그죠? 뭐예요, 여러분? 과염소산 마그네슘을 넣는다든가.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지나가죠, 여러분? 이런 건조제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라든가 또는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거 넣어주시면 얘가 질량이 얼마나 변했는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한계 반응물, 리미팅 에이전트 또는 뭐 리미팅 리에이전트, 반대말 과량이 되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돼. 그죠? 한계 반응물. 얘가 결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 싹 다 반응해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물질. 물론 이 반응은 저희가 누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평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면 평형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된 말이 돼요, 여러분. 평형이 되면 사실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해? 공존하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할 텐데 그게 아니라 완결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생성물만 존재한다.
또는 반응물이 누구? 과량으로 같은 물질만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한계 반응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식은 간단하죠. 누구? 얘는 개수분의 몰수를 비교합니다. 개수분의 몰수 비교. 자, 개수가 바로 몰수예요, 여러분. 그죠? 개수가. 그래서 이 개수만큼이 쓰일 텐데 더 많거나 더 적거나 하게 돼 있으면 그 물질이 바로 뭐가 돼요, 여러분? 한계 반응물, 그리고 더 많은 건 과량으로 남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계 반응물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이론적인 어떤 수증률에 대해서 실제 얼마나 많은 생성물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걸 퍼센트 수득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작아요. 당연히 클 리가 없겠지. 자, 이런 뭐 할까, 여러분? 반응물 일부가 뭐예요, 여러분? 반응에 참여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부 남았어요. 또는 부반응, 뭐 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뭐 할까, 여러분? 소듐하고 옥사이드가, 산소가 반응했는데 Na2O 만 생기겠어요? 사실은 Na2O2도 생기고 또 다른 산화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부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생성물을 분리하거나 우리가 정제할 때 당연히 누가 있어요, 여러분? 로스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퍼센트 수익률은 당연히 더 작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실험적인 어떤 기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 화학결합이라고 할 거고 주조건소의 기본적인 결합수는 다 외우고 계시겠죠, 여러분? 수소화물 Li, 리튬 하이드라이드라고 하겠죠. 리튬 하이드라이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BeH2, 보레인 BH3, 메테인, 암모니아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뭐야? 거꾸로 가죠, 이제 물. 그리고 불화수소, 플로리나수소라고 해서 기본적인 결합수는 다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1, 2, 3, 4, 다시 3, 2, 1로 가요. 물론 더 넘어가기도 하죠. 그죠? 3주기 넘어가면 5, 6, 7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3주기 이상 돼버리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옥텟을 확장할 수도 있겠죠. 자, 한편 산화물로 얘기하면 산화물은 Li2O가 되겠죠. 베릴륨 옥사이드 BO. 아마 B2O3 정도를 예상하겠죠, 여러분? 3가니까 CO2 이산화탄소, 그죠? 얘는 뭐랄까, 여러분? N2O3 또는 뭐 기타 많아. 사실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싹 다 막 녹스라고 하기도 해요. NOx, N2O도 있어요, 여러분. N2O, NO, NO2, 뭐 N2O5도 있고 등등. 산소는 실제로 뭐 타지 않는 거니까 O2, 얘는 거꾸로 OF2라고 해서 역시 얘들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결합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물질들이 어떠한 반응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추론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요소가 이온화 에너지죠. 자, 주의할 거는 기체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체. 액체나 고체가 되면 상호작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체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할 때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의 어떤 요소로 어떤 경향을 알 수 있어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뗍니다. 전자도 1몰을 뗄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서 단위는 많이 쓰는 건 킬로줄이죠. 킬로줄 퍼 몰 단위를 많이 씁니다. 또는 뭐 킬로칼로리도 쓰겠죠. 킬로칼로리 퍼 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1몰당 몇 킬로줄 또는 뭐 몇 킬로칼로리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 쓰이겠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듐에서 원자과 전자 하나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118 킬로칼로리 퍼 몰이 쓰였네요. 자, 이온 에너지는 기본적인 주기성이 있죠. 족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에 따라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건 뭐 전자 껍질에 대한 요소죠. 전자 껍질수의 감소로 인해서 당연히 이온 에너지 감소한다라고 하고 주기는 원자 번호의 증가에 따라서 대체로 그죠? 대체로 이온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대체로란 말이 뭐 예외가 좀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거고 얘네들은 누구 때문에 GAFF Effective Nuclear Charge 유효 핵전화 때문에 뭐 하는 거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에 해당하는 어떤 이온화 에너지를 차트로 표현하면 꼭대기에 전부 누가 있어요, 여러분? 18쪽에 있네요. 그죠? 헬륨, 네온, 알곤, 크립톤, 제논, 라돈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 18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제일 바닥에는 누가 있나, 여러분? 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점차로 좀 내려가고 있죠. 그죠? 이 발 바닥에는 1쪽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뭐 할까요, 여러분? 감소하고 있죠? 이게 동쪽에서 뭐 하고 있다? 이온 에너지는 전자 껍질 수의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제일 바깥의 전자를 떼기 더 쉬워진다. 이온 에너지 1등이 헬륨이에요. 그죠? 헬륨이 가장 일가 이온 만들 때 저항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 각 주기별로 뭐 할까 하면 대략 증가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고 쭉 증가합니다. 이게 유효핵전화에 해당하는 어떠한 값, 좀 길어져 있겠지만 대체로 증가하죠. 물론 중간중간 예외가 있겠지만. 자, 그리고 뭐 특이한 어떤 예외는 뭐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인황일 때 예외가 있고, 이제 나중에는 그 예외들이 좀 이제 더 작게 나오고 두루뭉술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구술해 보세요, 여러분. 배붕, 마알 떨어지는 건 맞아요. NS 오비탈보다 NP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겠고,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또는 인에서 황으로 갈 때 떨어지는 건 그렇죠. 짝지은 전자와 홀 전자를 뗄 때의 어떤 에너지가 다르다. 홀 전자를 떼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죠. 짝지은 전자를 떼는 게 조금 더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2개 이상 뗄 때에 해당하는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여서 E1, E2, E3 쭉 갈수록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나오죠.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의 앞쪽 숫자가 누가 돼요? 원자가 전자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리튬은 하나 뗄 때는 큰 저항이 없는데 2개 뗄 때 폭증하죠. 베릴륨은 3개 뗄 때 쫙 가서 플루오린은 7개 뗄 때 폭증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온은요, 네온은 사실 처음부터 컸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커서 쭉 증가하지만, 맞아요. 이번 얘는 9개째 뗄 때 굉장히 크게 아마 증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얘네가 몇 족인가 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2 이온화 에너지도 당연히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 요소가 있겠네. 그죠? 예. 제2 이온, 제1 에너지가 수해, 리베, 붕탄, 질산, 이렇게 나갔으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한 칸씩 더 딜레이 된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쭉 올라가 있겠죠. 여기는. 누군데? 저쪽 끝에 누가 있어요? 리튬. 이거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될 거고요. 얘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잠깐만 챙겨보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최소는 리튬이었는데 최고는 리튬이 돼요. 아, 최소는 여기 소듐도 있죠. 소듐이 아마 더 작겠죠. 자, 이쪽에 얘는 소듐, 이쪽에 얘도 소듐이죠. 소듐도 꽤 큰 편이죠. 자, 그리고 각각의 예외가 누구누구 있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누구. 리배, 배붕, 그죠? 2족에서 13족 갈 때, 그 다음에 5족에서 6족 갈 때 예외가 있는데, 하나 더 가죠. 이제 3족에서 4족 갈 때, 6족에서 7족 갈 때. 물론 E3가 되면 다시 또 더 뻗치겠죠? 뻗쳐서 뭐 하는 거 하면 4족에서 5족, 7족에서 8족 갈 때 약간의 좀 예외적인, 즉, 뭐 그대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기울기가 감소하거나 이런 식에 대한 경향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전김성도. 자, 이번엔 전자를 뺏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를 받아오는 거죠. 남의 전자를 끌어온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성 또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받아들여서 음이온될 때 이번에는 보통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해요. 자,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여러분. 뒤에 전기음성도 있으니까 세 가지의 계열의 경향성이 대략 비례하나요? 아니면 좀 예외가 있나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전자 친화도도 크고 전기음성도도 크다라고 하는 건 대략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이온화 에너지는 뭐에 대한 요소예요, 여러분? 양이온 될 때 흡열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양이온을 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면 전자 친화도는 음이온 될 때 발열이니까 음이온 되기 쉬운 정도를 얘기해서 두 개의 표현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친화도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죠? 측정할 때는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역반응으로 측정합니다. 역반응으로. 얘를 음이온으로 만들어 놓고 에너지를 주는 거죠. 에너지를 주면 중성 원자로 가면서 전자 하나를 뱉겠죠. 역반응. 그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뭐야, 여러분? 음이온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음이온의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개념이라서 둘이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약간의 예외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자, 전자신호, 이게 측정법이 이겁니다. 그죠? 측정법. 음이온의 에너지 주어서 중성 원자 만들고 전자를 뺏겼을 때 그때에 해당하는 어떤 필요한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가 돼요. 비슷하죠?
예, 전자 친화도에 해당하는 부분도 뭐 하는가 하면 비슷해요. 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될까? 동족과 동주기의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같은 족에서는 뭐가 될까, 여러분? 예, 이번에는 같은 족에서는 대체로 감소합니다. 이게 또 대체로가 들어갔네. 예, 대체로 감소한다라고 할 거죠.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같은 주기에서는요.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로 증가합니다. 이건 둘 다 대체로란 말이 들어갔네요. 그죠? 자, 위쪽에 예외부터 볼까요, 여러분? 여기 왜 대체로 감소하죠? 네, 여기 지금, 몇 주기, 같은 족이니까, 여러분. 같은 족에서 주기가 넘어가게 되면 누가 최대야, 여러분? 3주기가 최대예요. 주기로 볼 때 3주기가 최대고, 그 다음이 2주기고, 4주기, 5주기 이렇게 가요, 여러분. 같은 족에서 3주기 원소가 누가 제일 된다? 예, 음연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F보다 CL이 살짝 높아요, 그죠? 산소보다 황이 높고요. 네, 탄소보다 규소가 살짝 높아요, 여러분. 전부 다 뭐 하나, 여러분? 2주기보다 3주기 쪽에 해당하는 누가 전자 친화도가 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아무래도 뭐가 됐으니까 전자 껍질이 증가해서 전자간 반발력이 좀 더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전자 껍질 수의 증가로 인해서 전자간 반발력의 감소 효과가 컸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전자간 반발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크니까 이제 오비탈이 크니까 그때는 이제 다 뭐 할까? 전자 뭐랄까? 껍질에 대한 부분. 껍질이 증가할수록 전자를 뺏어오는 능력이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기는 대체로 증가하지만 역시 여기도 예외가 존재하겠죠? 누가 예외예요? 네,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에서 한 칸씩 딜레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외적인 구간은 뭐예요? 리튬에서 베릴륨 갈 때 떨어지래요. 그죠? 1족에서 2족 갈 때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14족에서 15족 갈 때 떨어집니다. 물론 8족이 쭉 떨어지는 건 예외라고 하기는 사실 힘들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여기서 1족에서 2족, 14족에서 15족 갈 때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경향하고 똑같은 거죠. 이건 누구예요, 여러분?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로 볼 수 있고, 얘네들은 홀 전자를 떼는 것과 짝지은 전자를 뗄 때의 불편한 정도가 다르다. 자,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당연히 17족이 최대입니다. 그죠? 17족이 최대가 되고, 전자 친화도의 최저는 2족이 최저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이미 S오비탈까지 전자가 꽉 찼잖아요, 여러분. NS2예요. NS2였다가 NP1 되는 걸 그렇게 즐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기음성도. 네, 전기음성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전기음성도를 대략적으로 뭐야?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할 텐데 누구에 비례한다라고 해요? 이온화 에너지와 저기 일렉트론 어퍼니티 누가 여러분? 전자 친화도의 합의 반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 구하기도 하고요.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를 곱하고서 루트를 취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다 뭐 하는 경향이니까, 여러분. 전자를 끌어당기는 어떠한 경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한 어떠한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기음성도의 뜻은 근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에너지의 단위가 아니야, 여러분. 얘는 단위가 없어요, 그죠? 힘에 대한 척도죠. 공유결합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어떠한 힘을 비교했다. 그래서 뭐 플로린은 우리가 4.0 최대값으로 하고 저 밑에 있는 프랑시움 정도를 최소값으로 해서 비교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외우세요. 수, 리, 나까지 알았으면 좋겠고 포타슘도 알면 좋겠고 리베, 붕탄, 질산, 풀까지 갔으면 좋겠고 풀, 염, 부, 아까지도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음성도 몇 가지 정도는 알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 1에서부터 얼마씩 올라가요, 여러분? 0.5씩 증가하고요. 저기 남아 알기랑 갈 때는 여기는 플러스 0.3 정도씩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의 경향도 대략 알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와서는 이 숫자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언급한 요 각 아주 특이한 원소들에 대해서는 2주기, 3주기, 1족, 17족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시험에 여러분 전기음성도가 뭐 얼마라고 딱 나와 2.5. 그러면 이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2.5에 대한 좌표를 아예 모른다. 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2.5면
탄소죠. 또는 아마 예전 기준으로 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이 요즘은 2.6 정도로 업데이트가 됐지만 뭐 옛날에는 뭐 황이 거의 비슷했고 아이오딘도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어떠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어떠한 값들을 우리 인지하고 있으면 등고선 그릴 때 편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동염성도도 증가합니다. 그죠? 이거 역시 누구예요, 여러분? 유효 핵전압. 하지만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동염성도는 감소하죠. 역시 전자 껍질수가 되겠습니다. 비금속은 대부분 2 이상 될 거고요. 예, 금속은 2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근데 물론 여기 좀 예외가 있어요, 그죠? 금속 중에서 누구 전이금속으로 가면 2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막 금, 은 이러면 전기금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하는 어떤 값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켄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기금속도가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평균값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해 드렸죠. 세 가지 값이 거의 다 비슷하게 일치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있다면 이 차트 내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네, 이온화 에너지가 1등인 건 누구라 했어요,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가 1등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없네. 여기 2주. 네온이 있고 여기 헬륨이 있어야죠. 헬륨이 이온화 에너지 1등입니다. 그죠? 이온화 에너지 1등. 뭐 네온을 뺄까요, 그러면? 요게 1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 1등은 누구예요, 여러분? 전자친화도 1등. 이것들은 전자친화도는 얘가 1등입니다. 그래서 CL이 일렉트론 어퍼니티 1등. 뭐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전기음성도 1등은 플로린이라고 그랬죠.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는 플로린이 최고입니다. 라고 해서 이쪽에 다 모여있긴 해. 다 모여있긴 하지만 각각의 1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다르죠. 헬륨은 양이온되기 가장 힘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로린은 전자를 가장 잘 끌어당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염소는 음이온의 안정성이 가장 크다라고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자, 이런 애들이 각각 이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를 꾀하겠죠. 자, 첫 번째 결합은 이온 결합입니다. 뭐 이온과 이온이 접근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염을 갖다 형성할 수 있겠죠. 자, 얘네들에 해당하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구하는 것까지는 저희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데, 대신 뭐 우물이 되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저 멀리 있을 때에 비해서 가장 좋아할 때가 있겠죠. 물론 얘네들이 포타슘하고 플로린이 중성으로 만나면 사실 에너지는 굉장히 작아요. 이건 뭐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물질하고 비슷한 거죠. 하지만 얘네들이 누가 돼 있으면 K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굉장히 센 레티스, 즉 격자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어떠한 이온 상태일 때에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온 결합 물질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 비교적 MPBP가 높은 편이죠. 뭐 이온 결합 센 편이니까. 이온 간 전하량이 클수록 MPBP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NaCl보다는 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Al2O3가 높고 Al2O3보다는 MgO. 약간 과유불급이에요, 여러분. 이가 3가로 가면 이가 3가 뺄까 그냥?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가 3가로 가면 이제는 이제 이온 결합성도 있지만 공유 결합성도 있거든요. 요 사이쯤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CaCl2. 1가, 2가가 가장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3가, 2가는 오히려 이온 결합성이 좀 감소했다. 공유 결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농도율이 좀 더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알루미늄 옥사이드도 굉장히 높아요. 자, 또 하나는 이온 간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돼 있으니까 저 표현대로 하자면 뭐 LiFNaCl, 그죠? 뭐 KBr로 갈수록 당연히 농도점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얘들 전부 다 뭐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1가, 2가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농도점들을 갖다 저희가 한번 비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누구로도 아까 그 차트에서도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아까 그 그래프잖아요, 그죠? 요게 누구라면 이게 만약에 NaCl입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뭐 MgO 같은 걸 그리시오. MgO는 이거보다 훨씬 깊어야 돼요, 여러분. 훨씬 깊게 되어 있는 게 MgO가 될 거고요, 그죠? MgO 이런 식이 될 거고 사이즈도 작고 이가로 되어 있으니까 뭐 에너지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얘보다 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런 거 보면 KI,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같은 경우는 NaCl보다도 에너지가 더 뭐랄까
오른쪽 위로 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MGO가 가장 농도점이 높죠. 대략적으로 이 꼭지점의 위치가, 꼭지점에 해당하는 위치가 그대로 누가 될 것이다. 얘들의 녹는점에 해당하는 경향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BT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VSEPR이죠. 네, VSEPR. VSEPR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스테링 넘버라고 해서 입체수입니다. 입체수. 입체수는 누구와 누구의 합이 되죠? 네,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시그마 결합수와 그 다음에 론 페어가 됩니다. 론 페어 일렉트론. 그래서 얘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중심원자 주위에 있는 화학결합수하고 그 다음에 뭉쳐져 있는 어떤 전자쌍의 수를 우리가 입체수라고 하죠. 입체수에 따라서 우리가 얘들의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라고 하는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원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두 쌍이 멀리 가면 직선이죠. 뭐 CO2가 대표가 될 거고 CO2 말고 뭐 HCn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아무튼 C 주위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전자쌍이 HCn도 여러분 뭐가 돼 있지만 하나는 단일 결합이고 하나는 삼중 결합이지만 입체수에서는 그냥 이거 덩어리 세는 거죠. 덩어리. 그래서 두 덩어리가 멀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개나 나가 있는 거는 뭐 BCl3 또는 뭐 SO3 뭐 등등 하는 게 세 개. 그런데 역시 이것도 누가 돼요, 여러분? 뭐 HCHO, 포말데하이드죠. 포말데하이드로 나가 있어도 역시 누가 돼요, 여러분? 세 개가 멀리 나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의 결합각은 완벽하게 120도고요. 여기서의 결합각은 120도보다 좀 달라지겠죠, 그죠? 예, 이쪽 각도가 좀 더 크죠. 뭐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가 알파 각보다는 좀 더 크다. 전자쌍이 많으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생겼어요. 생겨버리면 얘네들은 전부 다 angled, 우리말로 뭐예요? 구분형이 되겠죠. 구분형이 되면서 SO2, NO2-O3 전부 등전자 상태예요, 여러분. 얘네들의 전자수가 다 똑같죠? 원자과 전자수가 18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모습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굽어 있고 120도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돼버리면 그때는 의미가 없죠, 이제. 얘는 이제 그냥 선형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유명한 공유 전자쌍으로만 되어 있는 요 애들이 바로 누가 되나 여러분? 정사면체가 될 거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면 우리 보통 삼각뿔이라고 하죠. 트리고널 피라미들이라고 할 거고 109.5도보다 작아지겠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포스핀 같은 거 다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면 더 뭐랄까 각도가 더 줄어요. 참고로 두 개의 각도도 현저하게 다른 게 암모니아의 각도는 109.5도보다 좀 작다라고 되어 있지만 포스핀의 각도는 거의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90도보다 조금 더 클걸요, 여러분. 이래 있어서 포스핀의 사이즈, 포스포러스의 사이즈가 크니까 인의 사이즈가 커서 전자간 반발력을 좀 많이 무마시켰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주기 원소들에 대해서는 혼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3주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혼성화 효과가 그렇게 크게 쓰이진 않겠죠. 피오메탈 3개에 그냥 거의 붙인 듯한 느낌이죠. 90도로 붙인 거랑 비슷하니까 사이즈가 커짐으로써 각도가 너무 벌어지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네요. 자, 물로 가게 되면 비공유 두쌍이고 구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선형이 되겠죠. HCl. 자, 입체수가 5가 돼버리면 그때는 공유 전자쌍으로만 되어 있으면 삼각 쌍뿔이 되겠죠.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들이 될 거고요. 이 중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놓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얘를 갖다가 시소라고 합니다. 시소 형태. 따각따각하는 어떠한 시소 형태로 할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 들어간다 했죠? 반드시 삼각 평면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삼각 평면으로 들어가서 이쪽 요 세 개 중에 하나에 놓이는 거죠. 120도 각도가 더 좋기 때문에 평면에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공유 전자쌍 4개 가지고서 우리가 얘의 생긴 형태를 얘기합니다. 시스어가 될 거고요. 자, 2개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삼각 평면에 들어갑니다. 평면에 2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이죠. T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뒤틀림까지 쓰는 편이죠. 뒤틀린 T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T shape.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쌍이 되어버리면 트라이아이오다이드, 3아이오디나 이온. 그래서 이거 역시 다 누구로 가나 이러면 다 평면으로 가는 거죠. 평면으로 3개 가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공유 전자쌍 2개는 그대로 리니어, 직선이 됩니다.
자, 모두 공유전자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얘는 정팔면체가 될 거고요. 자, 그 중에 하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넣어도 관계없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때 얘네들은 누가 되나 여러분? 뒤틀린 사각뿔이라고 하죠. 이것도 뒤틀린, 뭐 각도로 볼 때 90도는 아니니까 스퀘어 피라미드이 맞는데 뒤틀린 사각뿔이 될 거고요. 전자쌍 두 개가 있으면 그때는 평면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평면 사각형. 7개까지 넘어갈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시험에 꽤 잘 나오는 요소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화학 쪽이 나왔을 때, 분자나 이온이 나왔을 때, 분자나 이온의 입체수 계산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극성, 무극성이라든가, 얘네들에 해당하는 어떤 입체 모양, 결합 각도, 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나왔으면 뭐 제논 F 얼마까지 보면 3까지 해놓고 뭐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제논은 원자가 전자 8개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 더가 돼 있죠. F 3개를 좀 붙여볼까요, 일단? 제논에다가 F 3개 붙이고요. F는 어차피 뭐 1가니까 하나 붙이죠. 그죠? 그러면 원자가 전자 3개 썼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거든요. 8인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입체수가 몇 개가 되나 여러분? 입체수가 6이 되는 거죠. 입체수가 6이 돼서 일단 기본 꼴은 팔면체를 그리셔야 되고, 팔면체에서 전자쌍 3개. 일단 여기 2개 있고 나머지 하나가 또 어딘가 들어가겠죠. 그럼 얘들은 역시 누가 될까? 뒤틀린 T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뒤틀린 T 쉐입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화학적이 나와도 그릴 수 있게 연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산화수는 전자의 이동을 읽는 거죠. 전자를 얻거나 잃은 정도를 표현한 걸 우리가 산화수라고 할 거고요. 산화수는 상당히 뭐 버라이어티합니다. 그죠? 뭐 금속처럼 그냥 아주 정해진 산화수만 딱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 질소의 산화수 다양하죠. 이렇게 보겠죠. 산소도 다양할 거고, 뭐 할로젠이나 인이나 뭐 등등 하는 것도 꽤 다양한 어떠한 산화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일단 가장 기본으로 누구부터 봐요? 보통 불소나 금속을 보죠. 불소의 산화수가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금속의 산화수는 특히 1족과 2족, 13족에 대한 산화수는 1, 2,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금. 그 다음에 수소의 산화수는 항상 플러스 1이지만 금속과 결합할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지만 과산화물이 되거나 또는 누구랑 결합하면, 불소랑 결합하면 그때 산화수가 역시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할로젠도 있죠. 할로젠의 산화수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이지만 역시 산소와 결합해서 다양한 산화물이 될 때는 아주 다양한 산화수를 갖다 가질 수 있다. 이게 뭐 가장 기본이 될 거고,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산화수들이 나오겠죠. 네, 자기가 환원되면 산화제, 자기가 산화되면 환원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양자역학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자기 복사설에 대한 기본적인 레인지는 아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여기 누가 있나, 여러분? 가운데 쪽에 가시광선 여기 있겠죠. 가시광선의 범위는 그냥 이 정도로 그래도 외우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400에서 한 700쯤 되는 나노미터입니다. 400에서 700 나노미터라서 400 나노미터보다 더 파장이 뭐하면 더 짧아지면 얼트라바이올렛, 그죠? UV 되고, 더 짧아지면 엑스레이, 뭐 감마레이 뭐 등등 한 거로 짧아질 거고요. 700 나노미터보다 길어지면 IR, 인프라레드라고 하겠죠. 이런 VIS, 비저블 되고, 더 길어지면 뭐 초단파, 뭐 극초단파가 갖다가 누가 되나 여러분? 장파, 중파 이렇게 해서 라디오파까지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보형. 자, 이런 빛에 대한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스펙트럼 관측하게 되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알 수 있는데요. 보어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이런 식을 갖다 제시했지만 이 숫자들이 뭐 어차피 다 상수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2.18 곱하기 10의 -18승 줄 단위로 하면 이 정도 돼요. 그죠? 이것도 뭐 숫자로 주어지겠죠? 라고 해서 얘가 n제곱분의 g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양을 줄이 아니라 킬로줄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312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n제곱분의 g제곱이 되는데 이제는 단위가 누가 돼요? 킬로줄 퍼 몰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13.6을 쓰게 되면 그때는 뭐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냥 이거에 대한 숫자를 갖다가
n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n 제곱분의 g 제곱 뭐 k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표현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비례하는 값입니다라고 하는 거로 우리가 보호의 궤도 함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진동수나 파장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어차피 에너지가 누가 되죠, 여러분? 맞아요. 델타 E는 누구에 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죠. H는. 그 다음에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그냥 구하는 게 낫지 이거 뭐 그때그때 진동수나 파장을 전부 다 구하는 건 좀 의미 없겠다. 얘네들이 비례한다. 그죠? 얘네들이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론하는 게 좀 더 외울 때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아까 라이먼, 발머, 파셴 등등에 해당하는 각 계열이 있고요. 계열에서 여러분 이 스펙트럼 보고서 그래도 여러분 어디에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위치들은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여러분. 여기 410, 434, 쭉 올라가죠, 여러분. 올라가서 이쪽이 빨간색입니다, 그죠? 얘가 빨간색이 됐고 가운데 이쪽이 이제 푸른색이 되겠죠. 또는 뭐 보라색 영역이 됩니다. 가시광선 범위가 이렇게 뚝뚝 끊겨요. 하다 딱 끊기죠. 끊긴 다음에 더 올라가면 저쪽이 누가 되나, 여러분? 파셴 계열이 되겠죠. 파셴 계열이 IR이 될 거고요. 요거보다 더 파장이 이제 더 짧아지면 그때는 라이먼 계열이 되겠죠. 라이먼 계열이 자외선에 해당하는 계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층으로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발머 계열은 2층으로 떨어지는 거고 파셴 계열은 3층, 라이먼 계열은 1층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각 층 간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위치를 보고서 우리가 얘들의 에너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비탈은 1s 오비탈은 그냥 뭐 이렇게 마디가 없게 돼 있지만 2s 오비탈에서부터는 누가 존재하나요, 여러분? 마디가 존재하죠. 이렇게 그죠? 방사상 마디가 있겠습니다. 3s는 하얀색 2개 있죠. 방사상 마디가 2개 있다라고 하겠네요. 동그란 식에 해당하는 어떠한 마디. 구면 마디가 되겠죠. 그죠? 레디얼 노드라고 해서 양자역학을 풀었을 때 얘네들은 어디에도 이런 식의 그 존재 확률이 0인 게 생기지 않지만 얘는 0인 부분이 생기죠. 그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마디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디에 해당하는 수는 전체 마디 수는 어떻게 돼요? 전체 마디 수는 우리는 n-1이라고 하죠. n-1개에서 마디 수는 그래서 주양자 수만 중요합니까?가 맞아요, 여러분. 주양자 수. 4s 오비탈이나 4s나 4p나 4d나 마디 수가 다 똑같아요. 전부 3개의 마디를 갖고 있죠. 3개의 마디. 하지만 4s 오비탈은 방사상 마디만 3개 갖고 있는 거고 4p 오비탈은 방사상 마디 2개 그리고 각 마디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4d 오비탈은 방사상 마디가 하나, 각 마디가 2개 있는 거죠. 2개. 그래서 우리가 방사상 마디는 n-l-1로 구하고 각 마디 또는 뭐 각도 마디나 마디 평면은 l에 해당하는 어떠한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테스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핵으로부터 전자까지 했던 어떤 거리가 나와 있고요. ES랑 EP랑 3S를 비교하게 되면 일단 ES에 여기 누가 보여요, 여러분? 방사상 마디가 보이네요. 그죠? 3S에도 이렇게 방사상 마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ES나 EP 중에서 여러분 전자 존재의 최대 확률, 가장 제일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 이걸 갖다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짧아요? 맞아요. EP가 더 짧습니다. ES 오비탈이 더 뒤로 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은 누가 중요하다? L값이 뭐 할수록 L값이 작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L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 존재가 되는 저 어떤 반지름은 최대 존재 반지름은 더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보다는 P, D, F로 올 때 최대 존재에 해당하는 이 반지름은 좀 더 감소합니다. 물론 그래봐야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은 침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싸움 원리에서 더 안정합니다라고는 하겠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반지름은 부양자 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더 감소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3p 오비탈에 해당하는 최대 반지름이 여기쯤 있죠. 얘는 여기쯤 있고, 3도 여기쯤. 그래서 어떤가 여러분? 각각의 반지름이 점점점 맞아요.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S보다 3P, 3D가 좀 더 가까이 치우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둘 다 침투 효과가 있죠. 그죠?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은 이렇게 침투 효과에 의해서 좀 더 안정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원자 오비탈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누구 형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자 오비탈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는 얘네들은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개의 위상이 똑같으면, 위상이 같으면 우리는 결합 오비탈, 뭐 두 원자 핵 사이의 원래에 해당하는 결합보다 높은 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존재 확률을 갖다 계산할 수 있고요. 반결합은 두 원자 핵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결합은 뭐 일반적인 어떤 그냥 원래 겹침 정도로 갖고 있는 걸 비결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원자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냐,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냐, 그죠? 또는 뭐 그대로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안티반딩, 반딩, 그다음에 넌반딩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주기에 대해서 여러분 얘네들은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붕탄, 젤산, 풀까지 돼 있고 누구 산소 이전까지가 다 뭐였어요, 여러분? 오케이. 시그마 ES랑 ES타는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빼더라도 파이 먼저 들어가죠. 파이 그다음에 시그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시로 많이 했죠. 파이, 시그마, 그다음에 파이 스타, 그다음에 시그마 스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시로 아마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한편 얘들은 이제 누가 돼요? 전김승도가 더 세졌기 때문에 파이 결합적으로 퍼진 것보다 원자 핵 사이에 있을 때가 더 안정할 수 있어서 시그마가 더 먼저 들어가죠. 시그마, 파이, 그다음에 파이 스타, 그리고 시그마 스타로 갑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각각에 대한 전자 배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뭐 각각의 결합 차수 몇 중, 1중, 2중, 3중, 2중 그다음에 단일 결합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뭐 결합 차수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합 에너지도 완벽한 비례는 아니지만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죠. 네. 그래도 단일 결합만 비교해도 누가 더 커요? 보론이 누구보다 플로린보다 더 커서 정확한 비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플로린은 비공유 자쌍이 6개나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심하고요. 붕소는 비공유 자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발력이 별로 없어서 단일 결합의 에너지를 볼 때는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결합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의 홀전자 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누구 비교할 수 있어요? 자기작 특성할 수 있죠, 여러분? 상, 반, 상. 두 개가 상자기성인 거 외우세요, 여러분. B2하고 O2가 상자기성이고요. 홀전자 수는 이와 같이 홀전자 수 두 개였고 0. 홀전자 수 두 개, 0, 0. 그 다음 얘도 홀전자 수가 두 개. 그리고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홀전자 수가 하나인 거는 없네요. 하나를 만들려면 뭐 하면 되죠? 홀전자 수 하나예요 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 결합해야 돼요. CN 이런 식으로. CN으로 결합하게 되면 그때는 홀전자 수를 갖다 우리가 아마 뭐 홀수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CN이 제로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이거에 따라서 각각의 전자수를 계산하시고 얘들의 뭐 자기성, 그 다음에 뭐 결합 차수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 반드시 구해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와 같이 이주기 원소가 가장 기본입니다 라고 하는데 서로 이중 분자가 붙는 케이스도 있겠죠. BO, B하고 O가 붙었어요, 여러분. 보론하고 산소가 붙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보론 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네, ES2, EP1. 자, 여기도 누구야? 먼저 B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것도 ES2, EP4로 되어 있네요. 이쪽이 지금 붕소죠? 헷갈리는데 붕소, 이쪽이 산소입니다. 원자 두 개가. 원자 A, B로 있지만 실제 원자는 보론하고 옥시전이 되니까. 이 결합하면 얘들은 일단 누구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ES 오비탈과 이쪽에 ES 오비탈은 얘가 더 낮아요. 당연하죠. 누구 산소가 유효 핵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핵전하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면 얘의 에너지가 얘보다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죠. 둘 사이에서 반딩과 안티반딩으로 결합 차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결합시켰을 때 역시 이쪽 EP 오비탈이 이쪽 E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걔네들보다 더 안정한 게 여기에 있는 반딩 에모가 되겠죠. 안티반딩 에모는 얘네들보다 더 불안정하게 올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결합하면 얘는 홀전자가 하나 있네, 이제, 그죠? 왜냐하면 B하고 O가 결합했으니까. 여기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는가 잘 세시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얘의 LCAO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오브 어타믹 오비탈 이래서 쭉 쌓아나가는 걸 갖다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 또는 뭐 그냥 많이 쓰죠, 그냥, 그죠? 파이 4 시그마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없죠. 파이 스타에도 없고 시그마 스타에도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쓸 수만 있으면
얘의 누구? 결합 차수가 2.5중 결합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죠? 홀연자가 하나 있으니까 상자기성 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BO가 아니라 뭐 NO 같은 걸 뭐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채울 수 있겠죠. 주요 실점은 NO를 채운다 할지라도 누가 기준이에요? N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채운다. 파이, 시그마,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로 채우는 거지. 시그마 파이, 시그마 스타, 파이 스타로 채우지 않아요. 시그마 파이, 파이, 시그마로 채우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서도 역시 시그마 ES 끝났고 파이, 시그마, 파이 스타로 가네요. 즉 산소 기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질소 기준으로 채워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MO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한 문항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자, HF에 해당하는 어떤 상관도를 갖다 그리시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HF 보시면 일단 당연하겠죠? 누구에 비해서? F에 비해서 H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그나마 1S도 아니에요, 여러분. 2p 오비탈이죠. 2p가 1S예요, 여러분. 2p랑 1S임에도 불구하고 2p 오비탈이 훨씬 더 에너지가 낮아요. 역시 유효 핵전화가 상당히 큰 거죠. 수소의 유효 핵전화보다 플로린의 유효 핵전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의 에너지가 낮습니다. 둘 사이에서도 반딩, 넌반딩, 안티반딩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반딩 MO를 구축하고 있는 게 1s 오비탈과 이쪽에 있는 2p 오비탈 두 개 들어가서 반딩 MO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p 오비탈 4개는 그대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요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누가 돼요, 여러분? 이 에너지 차이가 누구하고 2p 오비탈과 여기에 이 시그마 오비탈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p 오비탈 전자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HF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간격은 더 좁아집니다. 하지만 이쪽에 p 오비탈 전자수가 더 적어지면 이게 뭐 산소만 돼도 p 오비탈 전자가 5개가 아니라 4개뿐이 안 되죠. 줄어들면 이 간격은 더 멀어집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p 오비탈과 반딩 MO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급간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좁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p 전자가 많으니까. 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에 해당하는 개요까지 한번 한 파트를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끊었다가 4단원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